물성 배합비는 실제로 배합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물성 배합비는 어떤 거를 조합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물성, 말 그대로 물의, 제품의 점도, 풀림성, 서로 상반된 겁니다. 점성이 높으면 풀림성이 나쁘고, 풀림성이 높으면 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입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서로 상반되는 말입니다. 점성은 잔분감과 점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미끼의 역할을 합니다. 확산성은 풀림성의 기능과 풀림의 정도, 풀림성의 기능이라는 건 어떻게 확확 풀어지느냐는 그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풀림은 나중에 점도를 완성이 됐을 때 제품이 살살살살 녹아 들어가는 부분을 의미하기 위해서 똑같은 부분을 두 말로 표시했습니다. 집어제는 이 역할이, 확산성의 효과가 집어제이기 때문에 집어제를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들도 얘기하죠. 확산제, 집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확산성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게 있죠. 그거는 유튜브 초면에 보면은 미끼 운영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약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밑이 바닥입니다. 이게 땅바닥이에요. 여기가 수면입니다. 여기서 밥이 떨어졌을 때 이 밥이 이 바닥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밥이 여기서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겠죠. 찌가 있으니까. 밥이 도착할 지점입니다. 여기 밥이 도착할 지점입니다. 이 미끼는 여기서부터 4분의 1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착합니다. 4분의 1 원을 그리면서, 대략적으로 4분의 1 원을 그리면서 들어갑니다. 이유는 찌가 여기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올 거죠. 이렇게 들어올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단계가, 밥이 이 지점에서 풀어질 것이냐, 이 지점에서 풀어질 것이냐, 이 지점에서 풀어지면서 안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요 단계가 바로 유인 단계입니다. 유인. 요 단계가 집어. 여기가 입질. 이렇게 3단계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고기가 여기 있을 때 넓게, 여기서 확산이 되면 밥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서 확산이 되면은 밥은 상당히 좁게 쏟아지죠. 세 번째 지점에서는 바로 이 미끼 지점에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밀도를 높게 해줘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고기는 여기 와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가장 밀도가 높아야 돼요. 밥의 밀도가. 근데 너무 높은 것도 입질이 개판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오면은 안 됩니다. 적당한 양. 고기들 두세 마리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양. 그 나머지는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밥은 요 밥이 형성하는 거고, 요 밥은 집어 단계,
이 내 추가 갈 곳에 그 근처까지 고기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지금 축소시켜서 그래서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산이 크게 이루어지면 넓은 면적의 고기들이 다 반응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수족관에서 밥을 주면은 위에다가 탁 뿌려가지고 확산시키면은 전체 고기들이 다 움직입니다. 쫙 퍼지면서 살살살살살살 들어가면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 있는 고기들은 다 비상이 걸립니다. 야, 먹을 거 들어온다. 준비. 그러니까 그 단계가 계속 여기서 확산되면서 툭툭툭툭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오면서 퍼지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서 계속 뭐 이동하면서 계속 퍼지는 거죠. 준비 하는데 점점 들어갈수록 따라 들어오면서 많다 여기 더 많다 하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서 일로 들어옵니다. 결국은 미끼의 분포도입니다. 이건 수평으로 보면 바닥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물 단면으로 쳐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죠.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높아지죠. 고기는 점점 따라서 내 바늘 있는 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인, 집어, 그리고 입질 단계입니다. 여기서 바늘을 따끄닥 먹었을 때 찌오름 단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제가 그림으로 다른 편에서 깊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 유인 단계와 집어 단계와 입질 단계, 이 단계에 미끼 쓰는 게 다 다릅니다. 즉, 왼손이 떡밥을 잡고 얼마만큼, 난 오른손잡인데 라고 하시지 마시고, 나는 왼손잡인데 라고 하시지 마시고, 낚싯대로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했을 때 왼손에 떡밥을 달아야 됩니다. 달 때 이 왼손 세 손가락이 떡밥에 들어갔을 때 포크레인 바가지 작은 거로 할 거냐 큰 거로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밥을 잘라내죠. 안으로서 잘라내죠. 그럼 여기만 남죠. 작은 밥을 형성할 때. 큰 밥을 할 땐 훅 찍어서 이렇게 잡죠. 약간 벌어지면서. 훅 찍어서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하고 바늘을 걸어서 유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점도보다 이 단계는 점도보다 확산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떡밥을 똑같이 개놨더라도 왼손이 너 확산의 단계로 가, 집어의 단계로 가, 내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점도의 단계로 가, 그럼 확산의 단계로 가면 커지고 모지고 점도가 떨어지고 압축 강도가 약하게 들어가는 거죠. 바늘에서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바늘 귀 있는 데를 꼭대기를 세 손가락으로 꽉 눌러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힘이 있어서 안 떨어집니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시는 초보자들은 이렇게 크게 다는 줄 알아요. 밤톨만하게 달면 못 잡습니다. 가다 다 떨어집니다. 딱딱한 밥이 안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고기가 헤딩을 하고 다닙니다. 초보자가 고기를 못 잡는 방법은 밥을 크게 쓰는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초보자는 잘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입질이 잘 안 표현이 못하는 겁니다. 적당한 속도로 확산이 돼서 초기에 풀어주면은 1단계로 3번 10분입니다. 뭐 그래봐요. 두 바늘이니까 2개 달아서 3번. 은행알보다는 좀 크고 뭐 대추알보다는 좀 작고
그냥 엄지손톱 크기 정도면 돼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냥 엄지손톱 크기로 단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엄지손톱이. 그 거의 밤톨만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진 엄지손톱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은행알 기준으로 써라. 그리고 은행알 기준으로 초기에는 좀 더 크게, 그리고 중기에 2단계에서는, 집어단계에서는 조금 더 작게, 은행알만 하면서 조금은 더 작게, 은행알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키웠다, 줄였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성은 풀림성의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물성이 상당히 바뀌는 거죠. 달라져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산성까지로 집어제로 쓸 밥은 수시로 개서 쓰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이상 경과되면 점도가 달라집니다. 비중도 중요하지만 점도가 달라져서 원하는 집어가 안 돼요. 밥은 자주 개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1시간 또는 2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100cc 그 정도 이렇게 개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를 조합하실 땐 50cc 뭐 이 정도 배합해서 쓰신 다음에 미끼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점도의 물성의 물질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밥에다가 물을 더 첨가하시거나 다른 걸 더 첨가하셔서 점도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잔분간과 점성을 주고 이걸 미끼로 쓰는 경우의 조합, 물성 배합. 확산성은 풀림성과 풀리는 시간과 풀리는 속도, 그 다음에 집어제의 역할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입도도 주어져야겠죠. 확산성을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좀 있는 것이 좋고 비중이 가벼운 게 좋습니다. 미끼의 경우는 점도가, 입자가 좀 작으면서 점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점성을 가진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미끼로 태어난 거는 글루텐 미끼죠. 미끼로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은 미끼형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집어도 또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미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게. 제조자가 미끼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암시를 준 겁니다. 그 점성제죠. 점성이 높죠. 글루텐이니까요. 이것도 물의 배합비를 1로 하냐, 1.1로 하냐, 또는 1.5로 하냐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고, 시간이 1시간 지났냐, 2시간 지났냐에 따라서 물성이 또 달라집니다. 물이 먹으면서 나중에 물을 뱉어내요, 글루텐이. 서서히 뱉어내면 부드러워지고 점성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글루텐의 기능이 약간 부족해질 수도 있죠. 가령 이 어분은 똑같은 어분인데도 집어형으로도 쓸 수 있고 미끼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입도가 있기 때문에 2대1로 쓰면 물이 0.5라서 부드러운 떡밥인데 그걸 살짝 누르면은 확산성 물질이 돼요. 태어난 건 원래 미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집어제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집어 기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합비로. 그게 바로 물성 배합비입니다. 독용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독용의 경우인데 물이 0.3이면 됩니다. 보통 0.3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후첨을 하는 경우는 물의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물이 워낙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 거고 자기 몸의 2배 이상을 부풀기 때문에 확산제 역할은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더 첨가시킬 수 있는 것은 메가당이 들어가 있기, 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리 메가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을 또 조절해주는 그런 아주 특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뭐 어떤 제품보다도 집어에 탁월한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1kg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것이 또 있는데, 단품으로 집어제로 사용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품 사용에 불과합니다. 점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거의 경우는 단품이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 이 속에 번데기라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 보리 해가지고 단품, 다른 거 섞지 않으셔도 됩니다. 훌륭한 집어제죠. 단품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보면 뒤에도 다 물성표에 다 있죠. 표준이 3대 1이네요. 0.3. 0.33인데요. 0.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성 있는 제품들이 집어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많이 사용하시면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이 제품이 그 지역에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밑에 압력 때문에 떠 있습니다. 상층까지 솟아오르진 않아도 그 주변에 떠 있어서 그걸 연막 효과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제품의 30% 이하 조금 첨가제로 사용을 하십시오. 이 제품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밀 배아의 껍데기, 밀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껍데기가 가볍습니다. 셀룰로이드 성분이 높고 글루텐 성분이나 이런 거는 빠진 상태에서 가볍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되면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지점에 내가 열심히 집어해 놓은 지점에 이거 많이 들어가면 그대로 물살이 조금만 생기거나 유속이 조금 생기면 그대로 갑니다. 또 고기들이 여기 큰 놈들이 하나 들어와서 큰 뭐 잉어 같은 것들이 하나 들어와서 꽁지짓만 한 번만 하면요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이 확산이 돼가지고 확 퍼져버립니다. 얼마나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건 아주 해롭습니다. 집어를 잘 어군 조성을 해놓고 단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배합을 해서 쓰시되 자주 조금씩 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집어제 역할을 하는 전용 집어제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점성과 확산성의 부분을 명확하게 해갖고 이거에 반대되는 게 글루텐이겠죠. 이렇게 이런 글루텐 종류들이겠죠. 이런 거는 점성제예요. 이런 거는 확산제예요. 어분도 보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입도가 좀 더 크죠. 그러면서 이것도 확산제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상대적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감자도 점성은 있긴 있지만 그 점성은 깨지는 점성이라고 그랬고요. 감자도 확산성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급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죠. 근데 이 속에 감자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감척 사이즈의 감자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글루텐과 조합을 해서 자체의 미끼 기능을 갖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이것만 별도로 다른 거와 조합을 할 땐 확산제의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글루텐에다 내가 더 부드러운 글루텐으로 만들어 써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10% 정도 감자를 더 섞어 버리시면 이 제품 자체도 물성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확산제와 점성제의 차이입니다. 그 확산제와 점성제는 풀림의 정도가 언제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을 하고 내 손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결정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합을 잘 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떡밥은 부드러울수록 좋답니다. 부드러울수록 좋다. 그러면 부드러운 걸 막 치대면 떡이 돼서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죠. 글루텐을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감자 종류만 넣으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입질이 한번 찍어 올랐다 들어가고 또는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고 한 번은 올라갔다 들어오고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멋진 찌오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정도 올라오는 거 2번 정도 참으시면 밥이 잘 녹아서 그리고 잘 부풀어서 적당히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고기 입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기는 상황 끝. 머리를 쳐듭니다. 머리를 딱 쳐드는 순간 찌는 다시 2~3마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동하죠. 그 순간
쳐들면서 이동하면서 찌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미끼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찌를 잘 맞췄도, 아무리 민감하게 채비를 썼어도 잘 읽어내지 못하고 표현력이 나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하시면, 이 자리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경험과 옆에 같이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 대합비를 왼손의 마술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요 세 손가락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기가 빨리 나올 수도, 늦게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맨날 헛방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미끼 부분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미끼를 만들었건 미끼 운영술 3단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확산성으로 한 것은 나중에 2단계에 왔을 때 미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점성이 높은 것은 초기 단계, 유인 단계에서 압축을 살살 해주시고 또는 약간의 다른 것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즉, 확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액상으로 젤루다 발효액이라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겨울에도 해봤고 지금 봄에도 계속 실험을 해본 결과 찍어서 쓰면은 확산의 효과에 대단히 효과적이더라. 고기들이 따라 들어오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더라. 그 부분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 단계 3번입니다. 유인 단계 3번은 3분 간격으로 3번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3분 간격으로 3번이면 10분이면 다 되는 거죠. 3번을 두 덩어리를 은행알보다 조금 큰 형태로 해서 압축 강도를 약간 덜 하고 귀 있는 부분만 딱 눌러서 모지게 해서 계속 3번을 놓줍니다. 3분 간격으로. 물론 여기에 붙어 있는 밥이 1단계에 있는 밥이 3단계인 입질 단계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귀에 조금 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유인 단계는 어떻든 초기서부터 위에 부분에서부터 풀어주면서 들어가게, 중간 부분까지 들어가서 풀어지게 한다라는 가정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 단계는 이런 형식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1단계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넓게 확산시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깔때기도 될 수 있고 측면 단면으로 보는 깔때기로도 이런 형식이 됩니다. 1단계는 그래서 넓게 두루두루 떠 있는 고기 또는 중간에 있더라도 위에서 훑어서 천천히 내려가주는 집어제의 밥들이 고기를 자극해 주는 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서 있는 고기를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피곤해하는 고기를 즐겁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피곤해하는 고기를 움직이게 해서 즐겁게 밥을 먹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인 단계의 중요성입니다. 제1단계 3번을 밥을 크게 달하고 잘 풀어지게 해서 쓴다. 그렇다고 표면에서 다 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압력을 주시는 거죠. 살짝 압력을 주면 금방 그렇게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수심 2m 내외의 지역은 잘 찌를 맞추신 분은 6초에서 7초 걸려서 들어갑니다. 낮은 수심에서는 5초 정도면 들어가고요. 찌를 빨리 무겁게 맞추신 분들은 빨리 들어가니까 뭐 5초 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찌에 대한 얘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가급적이면 2단 입수되게 하십시오. 그럼 7초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나 찌를 던지면 찌가 갑자기 툭툭 들어가면서 툭툭툭툭툭 이러고 들어갑니다. 고기가 따라오면서 계속 나 밥 먹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 쫓아오는 기능을 나타나는 게 잘하시는 낚시입니다. 고기 있네? 가능성 있네? 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1단계에 3번을 툭 주고 슬쩍 집어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는 미끼는 유인 단계의 미끼,
크게 위에만 누르고, 하나는 입질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밥을 조금 크게 해서 그거는 압축 강도 입질 단계보다 조금 덜 줘서 합니다. 그러면은 유인 단계에서 풀리던 밥 양도 조금 압축 강도를 더 줬기 때문에 2단계 집어 단계에 들어가서 풀어지는 양이 많아지죠. 여기서 풀어지는 양을 많게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풀어지는 양을 많게 할 거냐, 여기서 들어가는 입질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풀어지는 양을 많게 할 거냐는 왼손이 작용합니다. 그게 왼손의 마술의 3단계라는 겁니다. 그 왼손이 너 천천히 풀어주면 천천히 풀어집니다. 너 빨리 풀어주면 빨리 풀어집니다. 그 왼손의 압축 강도로 조절하시고, 손가락을 옹크리냐 피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을 옹크려서 누르시면 밥이 작아지는 겁니다. 압축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누르시면 밥이 커집니다. 압축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유인 단계에서 쓰던 밥과 같은 밥 비슷하게 집어 단계에서 압축을 좀 더해서 던져주면 풀리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또 툭툭 그려지면 더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3m 수심에서 또는 2m 수심에서 툭툭 켜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면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1m 50 정도 되는 데서 뭐 바로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2단계가 발동이 될 때 2단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들어가는 3단계로, 입질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밀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잘 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풀어지게, 조금 천천히 풀어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까지 끌려 들어와요. 2단계까지 오면서 밀도가 여기 높아지기 전에 2단계는 밀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밥의 크기가 작아지죠. 미끼형이 되니까. 보통 은행알 크기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밥을 고기들이 다 드셔버렸으면 밑에 밥이 없어서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의 크기는 수시로 크게 작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유인해야겠어 하다가 고기가 와, 3단계로 바로 가자. 미끼로 달아버리시면 되고, 2단계 가자. 2단계 집어 단계로 들어가자. 그럼 밥을 좀 크면서도 좀 압축 강도를 더 주시면 되고, 그러다가 그것도 3번 던져서 입질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뭔가 건드리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입질 단계의 3번째 단계에 밥을 조금 작게, 은행알보다도 조금 작은 거 하나, 은행알 만한 거 하나 정도를 달아서 넣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밥이 조금 큰 게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겨우내 배고팠어요. 지금 고기 잡아보면 홀쭉한 배도 있고, 물론 뚱뚱한 배도 있습니다. 알뱃 놈은 뚱뚱하겠죠. 근데 홀쭉한 고기들이 많거든요. 많다는 얘기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밥에 대한 공격력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낚시역이 참 고기가 밥을 탐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먹어 제끼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찌도 끌고 들어가고 막 공격해버립니다. 정석 같은 거 없습니다. 내 배가 고픈데 무슨 정석이야. 확확 먹어 제낍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낚싯대 잘 풀어져요. 이럴 때 확확 잡아채기 때문에. 근데 여름의 경우는 적당히 기름도 지고 하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이미 적당히 먹었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그게. 근데 봄철에는 잘못하면 낚싯대 뺏기고 막 난리 납니다. 집어 단계에서 그러면 맨날 집어 단계 방식은 그대로 고정을 해야 하냐?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유인 단계에서 입질 단계까지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중간층에 있는 고기들, 중간층에 있는 집어 단계에 있는 고기들을 잘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기서부터 여기에 풀어지는 속도의 양, 풀어지는 거를 적당히 풀어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입질 단계에서 마지막 미끼 하나 남은, 2바늘에서 1바늘에 남은 그 미끼를 먹는 그 고기가 찌를 이쁘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끌고 들어오는데 집어 단계의 고기를 끌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유인 단계의 고기를 끌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게 해주는 거. 여기 밥 들어간다 하는 신호 사인을 주는 것이고, 집어 단계는 야, 밥 여기로 가니까 여기 와서 먹어.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입질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먼저 번에 얘기한 대로 두 번 찌오름이 있다고 왔나보다 하고 채지 마시고 방금 물론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올림 낚시는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찌오름이 멋지게 올라오는 걸 구경하겠다라는 게 올림 낚시라는 이유입니다. 올림 낚시인데 왜 이렇게 찌가 잘 안 올라와? 기다리셔야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기다리시고,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까지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단, 미끼의 점성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확산성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성을 보존을 시켜주니까 고기가 따라왔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밥을 먹다가 바늘을 볼까닥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 찌가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죠. 이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바늘 채비, 뭐 여러 가지 목줄의 길이 이런 관계들이 채비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적당한 목줄의 길이여야지 너무 길면은 입질의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입질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줄이 길게 쓰는 것은 해롭습니다. 여름철의 입질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목줄을. 근데 봄철의 입질은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을철의 입질도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불편하니까 보통 5에서 6cm 목줄을 해주는 거죠. 이 입질 찌오름의 단계는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점도가 있는 미끼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제 현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미끼 배합이 이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해보시면은 맘대로 잘 안 돼요. 특히 내가 안 쓰던 미끼는 물성을 잘 모르니까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냥 용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용감하게. 점성이 떨어지면 점성제를 넣으면 되니까요. 점성제로 훌륭한 건 글루텐 계열의 떡밥이 훌륭하게들이 있으니까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넣어도 확 달라집니다. 이 입질의 찌오름 단계 3번의 멋진 찌오름의 유도는 진짜 잡분감이 아주 맛있고 부드럽고 좋은 거, 먹기 좋은 떡을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거 꿈에도 젓가락이 올라옵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올림 낚시의 즐거움입니다. 순간을 보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안을 보는 겁니다. 이 올림 낚시의 매력은 나이가 드신 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마디 챔질 어르신들 잘 못하십니다. 최근 일본의 동향을 보면 일본은 대부분이 중축 낚시입니다. 일본식 표현으로 쭈쭈리 낚시를 합니다. 근데 그 80대는 노인들, 90대까지도 일본에는 낚시를 하십니다.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봐도 많으시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재밌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중축 낚시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떡붕어를 잡기 위해서 뜬 낚시를 하게 되니까 그저 한 대 잡고 줄창 눈이 뚫어지라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낚시는 바닥 올림 낚시입니다. 바닥 올림 낚시를 하시게 되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도 찌를 잘 맞추시면요,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도 미끼를 잘 만들어 붙이면요, 더 여유가 생깁니다. 어디서 그런 낚시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올림 낚시는 바로 그 맛에 하는 겁니다. 정, 중, 동. 찌,
너 움직여라. 나는 정하고 있겠다. 가만히 있고 너는 움직여라. 그 움직이는 패턴을 보고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한 발에 너를 걸어내겠다. 한 방에 너를 걸어내겠다. 칙! 하는 소리가 바로 그 뜻이죠. 찌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칠 것인가? 째려보면서 기대하고 칙! 했을 때 그만. 그래 이거야 하고 쾌감. 이게 올림 낚시의 매력입니다.